치료법이라든지 검사법은 좀 간단한 편일까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죠. 물론 큰 문제가 없다면 어떤 치료를 하지 않고 본인에게 어떤 운동을 해라. 아니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있어요. 예, 다리를 꽉 조여주고 네. 혈액순환을 더 도와주는 요것만 가끔 착용해도 좋겠다 하는 이런 상태로 치료 없이 갈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은 모르지만 제가 보면은 정맥류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슬라이드 좀 잠깐 볼까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그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앞으로 좀 뒤로 좀 돌려봐 주세요. 더 뒤로 돌려봐 주세요. 더요. 한 5장 정도. 네. 네. 더 앞으로요.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허벅지 뒤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본인들이 잘 발견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렇게 빨간색에 저런 네. 실핏줄이 있는 경우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해서 초기 정맥류고요. 저게 남성분들은 또 저게 남성미를 자랑한다고 해서 또 자랑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원장님. 저거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가요? 이렇게 막 튀어나온 혈관 있죠? 네. 그런 게 또 힘의 상징이다. 네. 이런 또 그런 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저렇게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좀 더 진행한 경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도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리 전체를 저렇게 점점 진행해서 저게 진행 비도 단계를 돼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죠. 예. 심하네요.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막 튀어나오는 저런 네. 경우까지 보이죠. 저런 혈관들이 과거에는 정말 시골에서 예, 좀 힘께나 쓰겠다. 그렇죠. 장사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네. 저렇게 정상적으로 이 곧바른 혈관이 옆으로 꾸불꾸불 저렇게 시작되면은 전부 하지정맥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어떤가요? 저게 뭐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저렇게 보이는데 어떤가요? 외관상의 문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방치했을 때 어떤 좀 다른 질환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 때문에 위험한 상태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문데 그 장시간 저렇게 심한 상태가 방치됐을 경우 약간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합병증이 나타나면 일단 심각하게 나오죠. 피부가 까맣게 죽어가면서 썩어간다든가, 네. 그 다음에 이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서 이 혈전이 생기는 거죠. 그 혈전이 심장으로 다시 떨어져 올라가면은 그런 어떤 그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제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이 바로 합병증이 온 사진인데요. 저렇게 발목 부위가 시커멓게 피부가 다 죽었고요. 피부에 구멍이 나는 궤양이 생겨서 저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도 저 궤양이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딱 해주면 아무런 피부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원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피가 다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피가 계속 다리에 고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썩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아까 초기 치료법이 너무나 간단했는데요. 저 사진 보니까 무서운데 저 빨리 병원 가봐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가요? 초기 치료하면 이제 충분히 뭐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혈관 질환은 계속 진행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가요? 이게 이 병도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초기에 계속 대처하면 뭐 평생 관리하면 저런 합병증 없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요, 일단 유전적인 경우가 7, 80%예요. 예, 그래서 어떤 치료로도 완벽하게 100% 유전적인 요소까지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정맥류가 생기는 소인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을 하거나 또 직업적으로 많이 서 있거나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예방법을 초기부터 알게 된다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10개의 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예. 한 개의 정맥류만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아. 많은 예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정맥류도 초기에 치료를 하고 관리만 적절히 한다면 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저런 게 있으면 치마 반바지 전혀 못 입거든요. 그렇죠. 네, 저렇게 된 경우가 어떻게 그 밖에 치마 반바지를 입겠어요. 네. 그게 굉장히 다리는 예쁜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또 요즘에는 어떤 흉터라든가 이런 거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네.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원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초기에 진행을 막기 위해서 이런 하지정맥류를 불러오는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안 움직이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돌아가는 정맥은 근육이 움직여야만 되돌아가게 되는데 네. 안 움직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리에 정맥이 고여 있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압력은 늘어나게 되고 그 압력이 결국 혈관 확장, 즉 정맥류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서서 일하는 사람, 특히 이제 그 교사라든가 네. 아니면 백화점 그 판매원들, 네. 카운터에 계시는 분들 네. 계속 한 자리에 서 계시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컴퓨터 만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일에 한번 집중하면 한 자리에 서너 시간 뭐 대여섯 시간 계속 앉아 있게 돼요. 네. 특히 PC방이나 게임하는 청소년들 계속 앉아 있게 되죠. 그런 자세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네. 일어나서 자꾸 스트레칭을 해주고 움직여주고 발목을 이렇게 당겨서 이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 되돌아가는 정맥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고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을 중간에서 못 올라가게 이렇게 누르는 자세들이 있어요. 우리 정맥이 제일 잘 눌리는 데가 바로 이 서해 부위, 사타구니 부위라고 하죠. 아, 네. 그쪽에서 잘 눌리는데요. 타이트한 청바지나 꽉 끼는 속옷 이런 것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았을 때 금방 저리죠, 다리가. 아, 그거는 올라가는 정맥이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를 꼬는 자세, 타이트한 옷을 입는 자세.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하이힐을 너무 많이 신는 그런 자세들이 다리의 혈액 순환을 방해해서 네. 하지 정맥류를 더 많이 생기게 할 수 있고요. 또 복부 비만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도 복압이 증가되면서 예. 올라가는 정맥이 복부에서 압박을 받아서 네. 다리 쪽의 혈액 순환이 좋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뜨끔뜨끔한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전부 다 해당되는 것 같죠? 네, 운동 부족에 스키니진을 즐겨 입고 하이힐까지 신고. 저 어떡하죠? 근데 아직 젊은 시기 때문에 네. 예, 대개는 빠른 경우에는 20대 때도 나타나지만 대개는 한 40대 이후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하시고 네. 다리 꼬는 습관, 너무 그 타이트한 옷을 입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 움직이고 한 자리에 오래 있기 이런 것들만 피해 주시면은 훨씬 그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장님 어떤가요? 뭐 제가 알기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하지정맥류에 취약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어요. 어. 그 여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면 혈관 벽이 굉장히 소프트해집니다. 즉 압력이 조금 증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요만큼의 혈관이 늘어난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이 확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예. 자궁이 커가면서 복부에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압박 요인들이 다리의 순환을 방해해서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오, 상당히. 예, 환자가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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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요, 앉아있을 경우에요. 예. 오래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말씀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상담 좀 나중에 생각 한번 해보고 다시 올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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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제가 보기로는 이제 좀 의심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실지를 본인 이제 시청자분께서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네, 저희 선생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아까 유전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가요? 그 뭐 가족력 이게 뭐 100% 가족력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100%까지는 그렇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 7,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처음 왔을 때 저는 꼭 가족력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누가 좀 있으세요? 그러면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참 치료를 받던 도중에 명절이 지나고 가족분들 나 정맥류 치료 받았어. 그래? 나도 그런데 하면서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형님이 그래요.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어머니 쪽으로 모계 쪽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예. 아버지 쪽 유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맥류가 있다면은 그 어떤 부모님을 뵈러 갔거나 이랬을 때 부모님 네. 다리도 한번 좀 걷어봐서 부모님 다리가 네. 정맥류가 있는지 어머니 많이 다리 무겁고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여쭤봐서 평상시에 나 늘 무겁고 힘들어. 난 그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맥류를 치료를 하고 어떤 분은 펑펑 우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바보였지. 내가 20년 동안 다리를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지 정맥류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네, 사는 삶의 질이, 질적인 네. 면에 있어서 아주 놀랄 정도로 획기적으로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부모님 다리를 한 번씩 걷어서 네. 이게 특히 심하신 분들은 절대 자기 남편한테도 다리를 안 보여준다고 하시는 분이 아까 있어요. 뭐 사진 보니까 네. 뭐 보여주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 가족분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만 유전적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다리 한번 만져들고 이러면은 사이도 더 돈독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원장님 그러면 이제는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초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혈관이 그렇게 흉하지 않고 증상만 좀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저희들이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시간에 주무실 때는 전혀 필요 없고요. 예. 이 심장이 다리보다 높아져 있는 시간에 어. 그때 그런 스타킹을 신는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일단 겉으로 보이면은 그런 보존적인 방법으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네. 네, 어떤 치료가 들어가야만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속 안에 있는 큰 혈관의 판막이 고장이 나지 않고 작은 그 혈관들만 고장이 난 경우에는 주사 치료라고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주사 약물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요 네. 그 혈관이 한두 달 뒤에 완전히 깨끗이 싹 없어져요.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증상은 더 빨리 좋아지고요. 겉으로 육안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것은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 그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뭐 치료 당일날 운동할 수도 있고요. 샤워할 수도 있고 네. 그냥 주사만 맞고 가시면 돼요. 어. 예. 그러면서 나머지 기다리는 시간은 일상생활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아무것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수술적인 방법은 과거에는 칼로 절제를 해서 그 늘어난 혈관을 뽑아내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출 부위인 다리에 흉터가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다리에 흉터가 남으면 이거 뭐 어차피 너무 곤란하죠. 너무 속상하죠. 네. 그래서 그 과거에는 하지 정맥류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환자분들이 만족을 못 하니까 흉터 네. 때문에. 근데 한 10년쯤 됐나요? 레이저 수술이 소개되면서 그런
이 레이저 수술을 통해서 아무런 흉터 없이 그 크게 튀어나온 혈관까지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겨 있어요. 특히 수술을 할 때 말이 수술이지 시술 정도의 개념입니다. 즉 입원을 하거나 막 여기저기 째거나 마취를 크게 하거나 통증이